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서버 사이트의 엔지니어입니다. 먼저 알프레도 오사리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알프레도 오사리오라고 합니다. 저는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신입니다. 저는 CSI의 디비전 엣지에서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먼저 세이프티 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몇 가지 구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어제도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키텍처에 대해서고요. 통지를 보내거나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업데이트 API를 위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알프레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 체크는 금년에 라인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안전 상태를 보고하거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재해가 났을 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디제스터 매너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라인 홈페이지에 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뉴스라든지 또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라든지 무슨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추가 메시지에 대해서도 적을 수가 됩니다. 구체적인 안전 상태 또 자기 자신의 상황,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친척의 상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일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능을 구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세이프티 체크는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훼손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체적인 상태, 스테이터스를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리모트 정보로 또 통신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자기 자신이나 친구, 친척의 안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기만 해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이거 백엔드 쪽에서 이 재난 발생 시에 디제스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본 것이죠. 일단 재난이 발생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 팀의 기능을 어느로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재난 규모라든지 그 재난 지역에 따라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CMS를 사용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새로운 재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타겟 유저에 대해서 통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배너가 유저 화면에 뜹니다. 저희는 이 구체적인 또 타이머리한 의사결정을 필요한데 이 기능 자체는 이런 식으로 디제스터 매니지먼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CMS 콘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아키텍처입니다. 두 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체크 CMS 서버가 있고 또 세이프티 체크 서버가 있습니다. 이 각각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액세스를 해서 세이프티 체크 서버가 이 정보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유저에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유저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S의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서버의 메타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컨피규레이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웹의 HTTP 서비스 이것은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기능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허용하면 이 프론트엔드 쪽에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백엔드 쪽에서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이것은 아메리아를 구현하고 있어서 마케팅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로 라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MS를 구동을 합니다. CMS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스터 케이스, 메시지 템플릿, 그리고 알림, 노트이란 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른쪽이 스크린샷입니다. 표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스터 케이스라든지 메시지 템플은 뭐 지진 이름, 설명 그리고 자세한 URL과 같은 것을 여러 언어로 정의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은 여기에서 정의됩니다. 유저가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리세트의 템플릿이 여러 언어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 서비스입니다. 알림 서비스는 라인의 사내용 경량형 이벤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대단히 심플합니다. CMS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호가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 신호를 수신한 iOS나 안드로이드가 지정된 API로 서버 컨텐츠를 요청합니다. 또 유저 클라이언트용으로 어떤 버전인지 신호를 수시한 클라이언트는 가스 재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최신의 재난 상황을 알 수가 있으며 시간도 설정할 수 있고 또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어떤 버전인지 또 이 지역에 관한 필터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안전점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버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CMS 서버에서도 읽습니다. 대단히 간단하며 몽고DB를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여 구현하고 있습니다. 리레이셔널한 모델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심플한 구조로 몽고DB의 재해 사례의 복수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서버 API입니다. 이 재난 사례를 얻기 위해서 서버 API는 스위프트웨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잘 쓰여지는 프로토콜입니다. 서버는 API 리퀘스트로 유저의 국가와 언어를 취득합니다. 그 국가와 언어의 서버 레스폰스를 바탕으로 서버 메타를 이 스위프트의 응답에는 재해 정보 목록, 메시지 템플릿, 현지 언어의 문자열 목록과 또 나중에 소개할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로컬 DB와 서버 사이드의 캐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버에는 로컬 메모리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DB 리퀘스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재난 사례가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의한 다음에는 크로스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효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같은 국가 같은 언어의 유저라면 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고객이 세이프티 체크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세이프티 체크 서버는 언어와 현지에 따라서 직접 캐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API마다 DB 리퀘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캐시에 대한 리퀘스트는 일정한 시간마다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1분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따라서 API의 리퀘스트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DB 리퀘스트는 대단히 적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측의 캐시입니다. iOS 혹은 안드로이드는 재난 시를 위해서 로컬 DB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API를 요청할 때마다 로컬 DB의 모든 재난 사례를 저장하게 됩니다. 유저가 라이브를 열 때마다 빨간 배너가 표시될 경우 로컬 DB에 액티브한 재난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는 그 밖의 UI 기능도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무효화하려면 CMS에서 상태를 비활성화로 변경한 다음에 유저에게 다시 알림을 전송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은 다음에 기능을 꺼야 됩니다. 그러나 드물게 알림이 지연되거나 없어졌을 때 배너가 계속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저를 위해서도 피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무효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저의 스테이터스를 보고할 수가 없고 UI가 계속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 서버에게 계속 리퀘스트 보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트래픽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에 스트래티지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캐시입니다. 두 가지 마련했고요. 하나는 유저가 안전 확인의 최종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 리제스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아직까지 최신의 디자스터 케이스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요구를 유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I에 리스폰스 TTL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TTL이 끊어지면 API로부터 하게 되고 유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iOS나 안드로이드는 TTL이 끊어지면 로컬 캐시와 로컬 DB를 갱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난 시에 클라이언트가 항상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알프레드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후반은 제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여기 보시면은요. 네, 업데이트를 위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로드 테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키텍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듀서, 컨슈머, 브로커 이렇게 3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듀서는 이 메시지를 브로커에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컨슈머는 그 메시지를 브로커에서 읽는 식으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퀘스트 리스폰스 모델 이거를 보면은 컨슈머 측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디커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변경되었을 때 이거를 다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걸 브로커로서 카프카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기록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카톤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카톤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프카 상에서 기동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비동기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 가지 토픽,
컨슈머 API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에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컨슈머라고 하면은 10명의 컨슈머가 있고 또 파티션도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파티션에서 읽어내는 것. 그러니까 특정의 파티션에서 읽은 것입니다. 근데 컨슈머는 이 파티션을 그 안에서 10개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동시에 갱신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파티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컨슈머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데카톤을 이용을 함으로써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보시면은요 여러 컨슈머가 이 동시에 동일한 파티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이프티 체크의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유저 A가 왼쪽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B, 유저 C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각각의 로컬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이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러면 세이프티 상태, 그러니까 안전 상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세이프티 체크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함께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아메리아에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이프티 체크 서버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문제가 없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모두 이 세이프티 체크의 데카통의 인스턴스가 이 메시지 자체를 처리를 해서 타겟 유저에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 이 메시지를 담아서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유저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터스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 포맷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여기에서 노티피케이션이 BC 유저 BC를 통해서 메시지가 읽혀지게 됩니다.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이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유저 A에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상태가 유저 A가 이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로드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실험을 할 때 보통적 이와 같은 형태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A, B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통신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이 목 서버를 이용을 할 경우에 의존성 이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서는 전체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 레이턴시에 맞춰서 레플리카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트 리미트 여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하를 주어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스테이트 이거를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통합 테스트 그리고 부하 테스트에 목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트랙을 한번 보아주시죠.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 이것은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 그러니까 CDC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검증할 수 있는 베리파이어 플러그인 그리고 또 스톱 러너 목 서버에 대해서도
이것을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 서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해서 컨피규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 서버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목 서버를 토크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어서는 엔드 포인트를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엔드 포인트는 각각의 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컨트랙트를 제어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실제로 여기에서 목을 사용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빌드를 보아주시죠.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이 컨트랙트 내에 있어서는 리퀘스트를 명시를 하고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리퀘스트를 메소드에 들어왔을 때 이 바디 쪽을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리스폰스를 보내는 것이 맨 마지막에 적혀져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프로젝트 빌드 그레이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컨트랙트 클라우드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의존 관계 그리고 디렉토리 여기에 컨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 퍼블리시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오버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먼저 이 컨트랙트를 정의를 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에서 코틀린, 자바, YML 이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하고 아티팩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이 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넥서스에 퍼블리시를 하고요. 넥서스에서 디포짓에 퍼블리시를 합니다. 목 서버를 위해서 레플리카의 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 포터 이것을 목 서버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탑을 목 서버에서 작동을 할 때 이와 같은 컨피규레이션으로 리포지토리에 집어넣습니다. 쿠베르네트 리소스입니다. 레플리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그다음에 목 서버, 그다음에 스탑 러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드 테스트에 있어서는 IAPAF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라인이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로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IAPAF의 경우에는요. 자바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툴로서 세컨드리 노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쿠베르네트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그래프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모양으로 됩니다. 이 클러스터가 지금 여기 보시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커스트 마스터가 있고 각각의 워커가 있습니다. 워커는 로커스트 마스터와 통신을 하고 조정을 하며 필요한 노드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이것을 송신을 합니다. 시스템 앤 테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 테스트 데피니션입니다. 테스트 이름 그리고 타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것이 리퀘스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업데이트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테스트를 합니다. 디저스 아이디, 메시지, 스테이터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리퀘스트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 테스트 데피니션입니다. 이 로드는 인스턴스의 수, 그러니까 필요한 수를 정의를 하고 1초간 어느 정도의 리퀘스트를 받는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로드 테스트의 아키텍처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왼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입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로드 밸런스 보시면은요. 세이프티 체크 디플로이먼트 서버의 디플로이먼트 필요한 만큼 정의를 하고 작성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목 서버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 디플로이먼트가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체크 서버가 가지고 있는 목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로드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API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세이프티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그리고 get disaster case가 있는데 이 시산을 보면은 만 RPS가 있습니다. 레이시오로서는요 47.61%이고요. 그리고 that disaster case의 RPS가 11,000. 그리고 토탈로 22,000 RPS가 됩니다. 먼저 로드 테스트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개별적으로 해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업데이트 세이프티 스테이터스를 특정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머신 16GB가 되겠습니다. 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센 RP 1000 LPS부터 해서 2500 RPS까지 했습니다. 이 RPS를 늘리면 CPU의 사용도 동일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스트리치 RPS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get disaste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get disaster case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CPU의 사용 그리고 response time이요. 이 퍼센타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latency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동일한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테스트를 합니다. 양쪽의 API를 하나의 서버에서 보았습니다. 원래의 형태로 보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최적의 것이 API가 1600 RPS로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세이프티 스테이터스 get disaster case도 지금 여기서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세이프티 스테이터스가 760 RPS고요. 그다음에 get disaster case가 840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CPU의 사용률의 경우에는 30%를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이 리스폰스 타임은 허용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00 또는 1600 RPS 그리고 30%의 CPU 사용률을 선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22,000 RPS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주 로버스트 CMS를 이용을 함으로써 용이하게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분도 아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트래픽의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도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디커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카톤을 사용을 하면서 보다 더 스루풋을 이 적은 수의 파티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킹 서버를 사용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보다 더 플렉시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테스트도 어플리케이션의 스루풋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플라스토크로 질문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세션의 내용을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아래 퀘스천 마크 단추로부터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십시오. 질문자는 야후 저편의 마스다 주니아 씨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후 주식회사에서 날씨 재해의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스다 주니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스다 씨, 이 세션을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다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요. 슬라이드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라인 측의 팀 담당자가 협의한 결과 지진의 배너를 표시하고 안전을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데요. 저희 야후 저편의 날씨 재난 팀도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매뉴얼의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재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차 역시 야후 저편의 API를 통해서 라인이 이러한 자동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로직을 구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동화도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사람의 손으로 매뉴얼한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인과도 앞으로 협력을 하면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절차 탁마하면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이프티 체크 배너의 전체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평시에는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보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이 안전 확인용으로 대량의 리퀘스트가 몰려올 것으로 쇄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량의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가 되지 않은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올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빌리언의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음 스테이지에 그러니까 자동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대규모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상정한 것, 상정을 초월하는 경우에는 그 인스턴스를 자동적으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게 되면 사전에 그러니까 저 자신이 거기까지 엔지니어로서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도 리퀘스트 수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리퀘스트가 그런 케이스를 상정하고 싶지 않는데요.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전체적으로 보고 심플하고 단순한 서버 구축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 관리하기 쉽거나 운영을 하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라든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아키텍처는 싱글입니다. 세이프티 체크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세이프티는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인 테크놀로지죠. 다른 서비스 홈타브에 사용되고 스리프트도 사용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와 서비 API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고DB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API에 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스템은 의뢰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데이터 모델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API를 디자인할 것인가. 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요. 퍼미션도 생각했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알프레드는 어떻습니까? 네, 제 측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프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할 때는 파티션을 늘리지 않고 인스턴스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인에 입사했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밖에도 옵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케일링 할 수가 있었고요. 작은 소량의 파티션도 늘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데이터에 다른 솔루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카프카 스트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모든 솔루션을 평가하는 것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데요.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가운데에서 이 서비스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것은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인과 함께 일한 것이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도요. 이 유저를 위한 구현 아주 즐겁습니다.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팅하고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또 함께 클라이언트 팀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정말 유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새로운 기능이라고 그리고 라인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해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많은 유저가 이용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간에 협력을 하면서 유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